네, 2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급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에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인데요. 오늘 9시 31분입니다만, 코스피부터 볼게요. 코스피가 지금 0.9% 오르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오늘은 순매수를 해주는군요. 오늘은 일단 순매수 시작인데, 이게 유지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금융투자도 소폭 매수라서, 네, 어제는 외국인 금융투자 야무지게 팔았는데요. 오늘은 일단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전강후약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어중간한 종목들은 분할로 서서히 현금 비중을 저는 확대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재료가 확실하지 않은 종목들은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 코스닥은 파네요. 금융투자 팔고 어제는 외국인들이 코스피는 사고 코스피는 팔고 코스닥은 사면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올랐는데요. 오늘은 외국인이 팔면서 코스닥이 상승폭이 좀 적네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요즘 양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흐름들을 본다면요. 네, 안 떨어지는 좀 강세를 보이고 있군요. 오늘은 어쨌거나 시장이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좀 돋보인다. 여기도 좀 강조드린 것들. 다음에 하이드로트 모반 리튬, 네, 이건 소재고요. 요건 미네랄 천연 자원입니다. 근데 이쪽은 정제 기술이 중요, 소재가 더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네, 오늘 하이브 강세네요. YG 엔터테인먼트 제가 그동안에 누차 말씀드렸는데요. YG 엔터테인먼트 강세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SM은 저는 눈밖에 냈어요. SM은 저는 이번에 저 상처를 크게 입었기 때문에 앞으로 SM은 상당히 회복하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회사가 아주 큰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여기가 뭐 기계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닌데 회사가 어수선하고 인재들이 손에 안 잡혀가면 일이 되겠습니까? 아주 나쁜 주주 운동의 선례를 보였는데요. YG 엔터테인먼트가 상대적으로 좀 저는 저평가다.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8월이 블랙핑크 재계약인데요. 만약에 재계약 이전에도 얼마든지 재계약할 수 있고 트와이스는 JYP하고 일찌감치 재계약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가 만약에 블랙핑크가 재계약을 일찍 해버리면 주가가 급등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그 부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베이비 몬스터 또 올 봄쯤에는 데뷔를 할 것 같은데요. 올해는 좀 YG 엔터테인먼트를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블랙핑크가 빨리 재계약했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제는 방산주는 정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렇게 잘하면 한국의 록히드 마틴으로 정말 기대를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기미가 없고 확정 가능성이 높고요. 우크라이나 아니라도 전 세계가 지금 또 러시아라는 또 맹주가 사라지니까 그 근방에 중앙아시아라든지 전부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어서 앞으로 참 하여튼 30년간 누리던 우리 평화의 시대는 이제 잊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라떼는 말이야 제대로 알죠. 우리는 막 베트남전하고 이럴 때 전 세계가 공산화되나 막 이러면서 얼마나 그렇게 가슴 졸이며 살았습니까? 이제 그런 시대가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세대는 이해를 못할 건데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은 좀 이 상태로 유지됐으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전강 후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걸 좀 염두에 두고 철저히 재료주 위주로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들이 보면요. 9시 23분부터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순매를 좀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 추세를 봐야 되겠고 코스닥 시장에는 순매도를 쭉 하다가 이제 9시 30분 정도부터는 이제 횡보 상황에 들어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가 좀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동향, 금융투자 동향 보면서 금융투자도 지금 9시 15분 정도부터 유가증권 시장 쭉 해주네요. 그래서 지금 유가증권 시장 상당히 상대적으로 강한 편인데 이들에 따라 장중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은 합리적 예측은 좀 불가능하다. 오늘 환율은요, 어제 달러가 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환율은 조금 떨어지지 않나? 네, 오늘 환율은 좀 6원 떨어져서 시작하는데요. 생각보다 적네요. 지금의 환율 상황이면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적극적으로 들어올 가능성 없는데, 제가 개장 전 데일리 설명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지금 돌아가는 게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이제는 중국이라는 나라 세계의 공장이 사라지고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막 시진핑 정부가 막 그 구소련처럼 확 무너질 수도 있을 것도 같고요. 저러다가 독재자들이 그렇잖아요. 독재가 뭐 사망한다든지 갑자기 일이 생기면 변화가 오듯이 참 지금 앞으로 수년 내에 아주 격변이 벌어질 것 같은 상황입니다.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일주일 이내 러시아가 이제 그 푸틴이 시진핑하고 합의를 보기를, 야, 내가 우크라이나에 칠 거야. 너도 많이 좀 도와줘. 알았어. 근데 너 동계올림픽 끝나면 해라. 우리 잔치에 쳐치지 마라. 알았어. 동계올림픽 끝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일주일 이내 이겨서 복속하고 나면 이제 바로 대만을 침략하기로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또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 지금 중국도 고민이 많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네. 대우님, HLB 테라피틱스. 글쎄, 저는 바이오는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네요. 바이오는 뭐 제가 알지 못하니까요. 근데 무상증자는 호재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상증자는 호재가 아닙니다. 무상이 아니잖아요. 주가를 깎으면서 물량을 늘리는데 그게 왜 호재가 될까요? 저는 무상증자는 호재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주는 여러분 철저히 단타마이지 길게 갈 건 아니다. 저는 그 생각입니다. 참고 마십시오. 제가 HLB에 대해서 워낙 잘 모르니까요. 네,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개장 전에 했던 얘기. 네, 우리 강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개장 전에 했던 얘기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지금 우리 시장을 둘러싼, 아시아 시장을 둘러싼 변화가 있다. 그래서 중국이 주가가 하락하는데 이게 그냥 하락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조정받는 이런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정치적 문제, 시진핑의 독재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국이 이제 정부가, 당국이, 야, 글로벌 회계법인으로부터 감리 받지 마라. 그러면 미국에 상장된 200여 개 중국 주식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우려도 등장하고, 바오판이라고 중국의 금융계 거물을 또 갑자기 실종됐다고 알고 보니까 지금 조사를 받고 있더라. 역시 중국의 경제적 자유는 없고, 입만 잘못 놀리면 작살나는구나.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들이 중국에 등을 돌리는데 보다 큰 근본적인 문제는 지나친 제로 코로나 완전 무식한 정책을 하면서 이제는 중국 공급망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인도로 지금 데려가면서 중국이 세계 공장의 지위를 잃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시진핑의 독재가 이 푸틴, 이란 국민들을 괴롭히는 악의 축들과 결합을 하면서 이제는 야, 니들은 니들끼리 놀아. 자유주의원끼리 놀래. 신냉전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는 득보는 게 많습니다. 중국이 세계 공장을 되면서 우리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볼 상황이었는데 이제 자유진영에서 제대로 된
공장은 아니지. 공장은 뭐 인도 역할을 하겠지만, 그에 대한 핵심을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는 사실 뭐 저는 복받은,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저 나쁜 중국 비중도 줄일 수 있어서 아주 잘 됐다고 보지만, 어쨌거나 중국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최근에 위안화가 오르는 것은 우리 환율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우리한테는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내일은 테슬라 데이라서 테슬라 데이와 관련해서 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선반영되는 측면이 있는데, 글쎄요, 테슬라 데이가, 테슬라의 인베스터 데이가 과연 호재로만 작용할지는 제가 볼 때는 반반이다. 오히려 우리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내 가격이나 압력의 우려, 이런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서 그거는 봐야 되겠다. 일단 기대감이 오늘까지는 반영이 된다. 네, 아랑이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2차 전지는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올해는 제가 이미 영상도 만들어 올렸듯이 올해는 소재와 자원이라 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폐배터리, 재활용이죠. 지금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들 코스모화학, 성일화학, 세비캠, IS 동서 요것들이고요. 앞으로 다코스로 어반 리튬도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봐야 되겠고요. 소재로서는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 요 정도 중심으로 올해는 대응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십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대우님 HLB인데요. HLB 무상 계속 강조드리면 이게 저는 무상이란 단어 빨리 없애야 된다. 무상이란 공짜란 의미인데 예를 들어 우리 무상증자 50%를 한다. 그럼 주가를 그만큼 권리락을 하잖아요. 이게 무슨 공짜입니까? 주가를 그만큼 깎으면 내 재산이 그만큼 없어지는 건데 무상 공짜가 아니잖아요. 깎으면서 물량은 50%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호재가 될 수가 없죠. 시젠이 여러분 시젠이나 다른 회사들 무상증자에서 무상전자 전부 다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무상증자는 악재다. 그래서 무상증자 말은 저는 하지 말고 뭐 미청약 정자라든지 유상증자는 청약을 하는 거니까 미청약 정자라든지 말을 바꿔야지.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는 악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절대 무상증자 받지 말고 그 전에 무상 권리락 전에 파는 게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무상증자 발표가 급등을 할 때 일시적으로 멋모르는 개미들이 붙을 때 오르면 그때 파는 게 효과적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말씀드리고요. 바이오는 여러분 늘 강조드리지만 바이오는요. 우리나라 바이오는 포스코텍,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 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강수님, 윤영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랑이님도 늘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다들 우리 애청자님 모두 너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되셔가지고 근데 저랑 이렇게 공부하시면 주식 투자한 사업을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결국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의 싸움이거든요. 정보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근데 대신 여러분이 생업에 바쁘신 공부는 하실 수가 없잖아요. 제가 대신 해드려서 이렇게 필요한 것만 딱딱 알려드리면 이렇게 듣다 보시면 다 그게 반복해서 들으시면 머리에 남으시거든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도 얼마든지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그 어떤 애널리스트 조합 집단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유기적 지식을 가지고 알려드리는 참모를 곁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보시면 중국 동향들 테슬라의 인베스터 데이들 영향 그 다음에 각 개별 기업 흐름 제가 다 설명해 드리잖아요. 이렇게 모든 업종을 두산 테스노올 빠지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샤오미가 소니 걸 쓴다. 그러면 여기 이미지 센서 이슈가 줄 건데 그럼 두산 테스나가 부정적이겠네요. 이렇게 제가 아까 개장 전에 이런 방송을 해드렸는데 중국 얘기를 하면서
이건 제 머릿속에 이미지가 있으니까 되지.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주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다 주가가 뭐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맨날 차트 가지고 얘기하지만 공부를 하는 사람 이게 차트가 나빠서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뭐 호재가 있었으면 올랐겠죠. 이런 것들은 다 지식에서 나온다. 이제 SNS가 발달해 가지고요. 정보의 전달 속도가 빨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정치 관심이 없습니다만 이번에 뭐 또 누가 낙마를 했는데 아들이 뭐 은으로 폭력을 했다. 이제는요. SNS로 다 금방 드러나잖아요. 난 네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폭력이라든지 이번에 가수 누굽니까? 뭐 임영웅입니까? 황영웅입니까? 저도 그 하도 시끄러워서 봤더니 아주 나쁜 사람이더라고요. 막 몸에 문신을 하고 군대에서도 그렇게 구타를 하고 여자친구도 그렇게 두드려 패고 막 그랬다는데요. 다 나옵니다. SNS로. 이제는 그렇게 폭력하고 남을 막 물리적으로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은요. 그래서 연예인들도 학폭했던 친구들이 다 퇴출돼 버리잖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제가 미래의 시대를 가고 있다 말씀드리는 게 그 미래 선진사일수록 약육강식이 통하지 않는다. 네. 무식한 시대 사회일수록 힘이 지배한 논리 아닙니까? 근데 네. 선진사일수록 힘이 발휘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세계 최고의 나라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연하게 저는 봅니다. 근데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 뭐 그 집안 얘기까지 좀 미안한 얘기. 애가 그렇게 폭력적이다 하는 거는 집안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모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신제가 지국평정. 자기 집도 제대로 못하면서 세상을 어떻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보통 뭐 폭력적인 사람들은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아서 그렇거든요. 부모한테 학대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때문에 선량한 학생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얻어맞고 괴롭힘을 당하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고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죠. 부모가 자식한테 책임을 지는 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는 뭐 이건 상상입니다. 일반론입니다. 일반론.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미래 사회를 살고 있구나. 요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갈수록 자 그리고 제가 어제 데일리에서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지수는 오르지만 여러분 계속 보실 게 등락 종목 수는 안 좋습니다. 보시겠지만 네, 최근 이틀 동안 어제 지수 0.2% 올랐지만 하락 종목 수가 1000개나 넘었어요. 상승 종목 수보다 2배나 더 많았습니다. 그제도 그랬지만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의 분위기는 전혀 좋지는 않다. 오늘 지금 등락 종목 수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우리 애청자님 까먹지 마시고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지금 현재는 상승 종목 수가 1000개네요. 지금 현재는 아직 코스닥 시장은 상승 종목 수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코스닥 시장이 지수 상승보다는 실제 내부적 분위기는 좋은데 이게 장 마지막까지 유지될지 그게는 모르겠네요. 자, 전체적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바이오니아는 좀 조용한 편이군요. 탈모 화장품요. 소부장들 현조건입니다. 눈에 탁 띄는 종목들은 없네요. 선익 시스템 정도인데 제 리포트 한번 봐주십시오. 선익 시스템은요. 그래서 여러분 내 종목 리포트 가셔서 코드번호 누르시면요. 선익 시스템 그 OLED 그 정착 장비하는 회사인데요. 지금은 조금 다음에 시간 나면 말씀드릴게요. 여기 한번 보시면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이런 것도요. 이게 사실 제가 사람 할 짓이 아니죠. 정말 초인적인 이 나이에 이렇게 리포트를 제가 어제 AP wil성은 최근에 좀 리포트 써주십시오 하는 우리 프로위원님 계셔가지고 어제 새벽 3시에 올렸습니다. 그래 제가 얼굴을 내놓고 방송을 못하는 이유가 제가 몰골이 많이 아닙니다.
새벽까지 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니까 뭐 제대로 얼굴을 꾸민 상황이 아니라서 그래서 영상에 왜 얼굴이 안 나옵니까? 이제 얼굴을 낼 수가 없습니다. 엉망입니다. 엉망. 자, 그렇습니다. AP 위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하 대표가 이렇게 자만조감 만드는 자료 내가 3분만 시간 내서 읽어버리라. 내가 알수록 주식 투자를 잘할 수 있다.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IT 쪽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네, 두산 테스나가 하락하는 이유는 그거 있다. 두산 테스나 리포트 보시면 금방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다음 게임주는요, 오늘 전반적으로 윈메이드도 플러스 났군요. 윈메이드는 제가 계속 한번 조사를, 저는 이제는 윈메이드 단기적으로 보다는요, 중기적으로 이 회사가 좀 체질 DNA가 달라지나 그 관점에서 계속 조사를 해볼 생각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다 중기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위믹스가요, 위믹스 달러라고, 이게 진작이 있었어야 되는데요, 위믹스 달러라고, 이거는 1달러에 고정되는 스테이블 코인이라서 이것 때문에 이제 게임들과 위믹스 플랫폼에 있는 게임들과 위믹스 가격 사이에 고리가 끊어졌어요. 이게 자리가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중기적 관점에서 제가 한번 살펴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는 오늘 하이브 강세인데요. 오늘 SM이 오늘 공개 매수 마지막 날이다. 그래서 SM을 갖고 있다면 과거에는 공개 매수 끝나면 그 다음날 급락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SM을 가지고 있다 하면 오늘 팔겠습니다. 제가 펀드 매니저 같으면요, SM 팔고 볼 일이 없어요. SM 판 돈을 저는 YG 같은 거 사겠어요. 네이버나요. 그리고 카카오는 다시 한번 일을 크게 당할 것 같아요. 카카오가 좀 회사 안에 원로가 있다면, 야, 이런 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경거망동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그거 했을 건데, 원로가 없어요, 지금. 회사에 원로가 없어. 전혀 애들이 모여서 맨날 주식 상장해서 돈 벌 국림을 하고 있는. 이미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그런 피해를 준 것도 금세 까먹고 있는. 카카오 저 문제입니다, 문제. 안타깝네요. 네이버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는데, 카카오페이 이거 상장하자마자 경영진들이 스톡옵션 여기 다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다 팔아먹고. 결국은 20만원짜리가 지금 3만원까지 가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 2030 젊은 세들이 실망과 손실을 봤습니까? 그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도, 지금 자기들이 저런 짓을 할 상황이 아니단 말이죠. 카카오엔터 또 비싸게 상장해 먹으려고 짠머리나 쓰고요.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카카오는. 자, 루트로닉 제가 업데이트해서 리포트 올리겠습니다. 루트로닉 어제 실적이 아주 좋게 나왔죠. 루트로닉도 지난번에 우리 고생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주가 10,000원 할 때. 요때죠, 요때. 요때 우리 고생했죠. 요때 막, 이게 의견이 안 나와서, 그래도 제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했는데, 결국은. 여전히 루트로닉은 긍정적이더라. 네, 스티브님, 서진 시스템 하락이, 제가 요즘 IT 쪽으로 안 봐가지고, 제가 한번 업데이트 해볼게요. 오늘 조선주, 철강, 다코마, 방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다시 플러스인데요. 루마니아 대통령이 다음 달에 오면 천무하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 하이마스하고 대포가 중요하더라. 그러니까 천무하고 K9을 확정을 했다 그럽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4분기 실적도 좋고요. 2차 전일 갈수록 밀리죠. 에코프로, BM, 메르네프, 코스닥의 시가 1, 2, 시총 1, 2, 4위 종목이 밀립니다. 그래서 내일 테슬라의 인베스터 데이가 악재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베스터 데이를 계기로 일시적으로 2차 전지 그동안 좀 올랐던 종목들이 확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에코프로, BMF, 에코프로고요. 그 다음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 이런 종목들은 대표적으로 지금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어요. 저 같으면 점검하고 그냥 지켜보겠습니다. 두산 테스나 하나 이유는 샤오미가 일본 소닉을 쓰는 바람에
그래서 중국 것들은요, 일본처럼 이렇게 강하게 나서, 우리 지금 윤 대통령도 중국에 강하게 났으니까, 왕이 외교부장이 좀 저자세를 보이잖아요. 그래서 작은 공산주의, 독재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강하게 나가야지, 좀 인간답게 좀 양보해주면요, 계속 양아치처럼 건설주들은 IS동부터 상승폭이 좀 줄어듭니다. 중국 관련주들. 네, 서진 시스템이 좀 안 떨어지는데요. 서진 시스템 하락 원인 250원인데요. 스티브님 250원 떨어진 거 가지고 하락 원인은 조금 거시기하지 않습니까? 서진 시스템은요, 통신 장비라기보다는 프레스 하는 회사입니다. 프레스. 알루미늄을 프레스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알루미늄 프레스 기기가 1500톤짜리가 있죠. 우리나라에 최대가 있는데요. 그게 그 통신에 쓰이는 그 기지국 하머에 쓰인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챗 GPT 서버 함에 들어가면 이게 챗 GPT 관련주가 되나요? 오반데요. 글쎄요. 그렇게 저는 매력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시간 나면 한번 분석해 볼게요. 네, 바이오 고만고만 하고요. 자동차는 그래도 플러스고요. 은행주들 조금 플러스네요. 자, 그럼 전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지금 외국인들이요. 9시 46분부터 유가증권 시장에서 순매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한테 시그널을 보이는군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위안화 등 한국을 둘러싼 중국 환경이 지금 예전과 사뭇 다르다. 이게 구조적인 문제로 갈 수가 있어서 단기적으로 우리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지속적으로 순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10시, 9시 40분부터 외국인이 순매수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수도 고개를 숙이는데 오늘은 전강 후역 가능성이 높아서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은 외국인의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야무지게 팔고 있네요. 자, 코스닥이 외국인이 판다. 이거는 아마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쪽으로 LNF, 에코프로 몇 쪽으로 좀 매도가 나오지 않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투자가 어떤가요? 금융투자는 유가증권 시장은 금융투자는 순매수고 코스닥 시장은 매도네요. 참 금융투자 외국인 양시장에 대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매일매일 바뀌니까 정신이 없는데 그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래서 지금 금융투자가 사고 있어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좀 줄어들지만 코스피는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버티는데 0.9%입니다. 근데 코스닥은 지금 상승폭이 0.7%인데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기류, 환율 시장 동향, 또 오늘 3월 1일 날 벌어지는 우리는 휴일입니다만 테슬라 인베스트 데이가 2차 전지 관련주한테 좀 일시적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서 오늘은 그냥 전강 후약 흐름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좀 현금 비중을 확대하고 리스크 관리하시고요. 당분간 철저히 재료주 위주로만, 재료가 확실한 종목 위주로만 매매하시고, 그것도 단타로 하시고요. 현금 비중을 확대하시는 게 테라님, ISC 많이 빠지네요. ISC, 네. 그건 없는데, 그냥 업황 흐름으로 보십시오. 저도 한번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에는요, 이번 주 수요일이 쉬는 날이라서 목요일은 우리 정혜원님들만 모시고 하는 1위데이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은 방송이 없고 금요일 날 제가 모시러 오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저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열심히 분석해서 자료들 카페에 많이 올릴 거니까요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금요일 날 8시 30분에 우리 CEO님 모시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특급 참모 하태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SC는 제가 빨리 업데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